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룸메이트 민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민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증명해봐. 그게 진짜라면. 지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28살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 사는 2년 동안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지는 26살에 밝고 활기찬 디자이너로 이성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지은은 민지의 미소, 웃음소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끌렸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폭로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지은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하지만 지은의 가방에서 떨어진 일기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은 그 일기장에 민지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두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좋아.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그런 문장들이 가득했다. 민지가 그걸 주워 읽은 것이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을 더듬었다. 민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짜야? 나한테 그런 감정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숨길 수 없는 순간이었다. 민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네. 증명해봐. 키스라도 해볼래? 그럼 믿을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떠올랐다.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지은은 이미 한 번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친구는 소문을 퍼뜨렸고 지은은 학교를 옮겨야 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민지의 도발에 지은은 망설였다. 왜? 진짜 아니야. 민지가 재촉했다. 지은은 결국 앞으로 나아갔다. 가벼운 키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눈에 떠오른 혼란스러운 표정이 모든 걸 예고했다. 키스가 끝난 후 민지는 뒷걸음쳤다. 와, 진짜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그날 밤 둘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묵이 아파트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었지만 눈길을 피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이 일 잊어버릴까?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혼란스러워.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이별도 그 때문이었다. 너한테 끌리는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이 진짜인지 궁금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지은의 내면은 폭풍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다시 썼다. 민지야, 내가 날 도발했어. 이제 어떻게 해? 사회의 압력이 지은을 짓눌렀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반응, 모든 게 부담이었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지만 가기 망설였다.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성애자 친구가 고백하면 어떻게 할까? 친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런 건 안 돼, 정상 아니야.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눈길이 마주치면 어색해졌다.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영화 볼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동의했다. 영화 중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뭐야? 민지는 영화가 끝난 후 말했다. 미안, 그냥 해본 거야. 하지만 그날부터 둘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도 차서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조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민지는 지은과의 일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멀어지게 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야, 나랑 데이트 해볼래? 대담한 제안이었다. 민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었다. 민지는 여전히 이성애자라고 믿었다. 지은은 그걸 알면서도 희망을 걸었다. 첫 데이트, 카페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네, 이런 것.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민지의 불안이 보였다. 이 관계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다. 민지도 디자인 작업에 오류가 생겼다. 사회적 압력이 점점 커졌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괜찮아. 하지만 민지 자신도 그 말에 동요했다.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린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질문은 둘의 관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김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이게 진짜일까? 민지는 여전히 과거 남자친구를 떠올렸다. 그와의 추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메시지를 본 것이다. 미안, 아직 잊지 못했어. 지은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물들었다.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대치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다그쳤다. 너 진심 아니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이 대화는 둘의 첫 다툼이 되었다. 지은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거리를 걷다 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외로워 보였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기대, 학교에서의 따돌림, 모든 게 그녀를 동성애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민지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만둬. 그건 병이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없어. 민지는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그녀를 짓눌렀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커졌다. 상사가 요즘 왜 저양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둘은 화해했다. 지은이 먼저 연락했다. 미안해. 김민지는 안도하며 말했다. 나도 하지만 이 화해는 표면적이었다.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말할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이 결정은 둘의 관계를 더 긴장되게 만들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딸,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질문에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있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이 애는 누구니? 지은은 룸메이트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압력이 고조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말했다. 결혼 생각해라. 나이 차서.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엄마, 나 동성애자예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포기할까? 민지는 안아주었다. 아니, 같이 버티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게 정말 행복할까? 사회의 정견이 둘을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그런 건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그런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다. 지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민지를 본 것이다. 민지는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은은 충격받아 달아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변명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다툼이 격렬해졌다. 민지는 소리쳤다. 나도 노력해. 하지만 쉽지 않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시작했어?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혼자서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상사가 집중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 때문인가 생각했다.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 친구는 포기해. 그게 나아. 하지만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컸다. 둘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솔직해지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민지는 털어놓았다. 나 바이섹슈얼일지도 몰라.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에 알았어. 이 고백은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 사회,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우리 같이 싸우자.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증이 시작되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성애 농담을 했다. 그런 사람들 웃기지. 지은은 참았지만 속으로 분노했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친구 모임에서 여자끼리 역겹네. 그런 말에 민지는 대꾸하지 못했다. 이 경험들은 둘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피로하게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는 웃었다.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돈, 직장, 가족, 모든 게 걸림돌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의심을 품고. 너 이상한 소문 들었어? 지은은 당황했다. 무슨 소문요? 어머니는 민지랑 너무 가까워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지? 민지는 숨었다. 이 순간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머니에게 솔직할까, 거짓말할까? 어머니의 방문은 위기였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너 남자친구 없지? 왜 그래?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말했다. 이 애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일이야? 우리 집안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발. 어머니는 짐을 챙겨 떠났다. 생각해봐. 그 후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지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의 기대 vs 자신의 행복. 선택이 어려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왜 안 와? 민지는 바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자친구 생겼니? 물었다. 민지는 거짓말했다. 네, 이 거짓말은 그녀를 죄책감으로 물들였다.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압력도 커졌다.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가족과 대화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민지는 지은을 격려했다. 보낼. 지은은 결국 보냈다. 어머니의 답장은 없었다. 침묵이 지은을 괴롭혔다. 사회적 반발이 시작되었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가 지은이 레즈비언이래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누가 퍼뜨린 거지? 민지의 친구였다. 민지가 털어놓은 친구가 소문을 냈다.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해. 지은은 화를 냈다. 왜 말했어? 이 배신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믿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끝이야 라고 소리쳤다. 다툼 후 둘은 헤어졌다. 지은은 혼자 아파트에 남았다. 민지는 친구 집으로 갔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이었다. 민지 없이 어떻게 살아? 민지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둘은 각자 고통을 견뎌야 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물었다. 지은은 개인 사정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적이 떨어졌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아버지의 반응은 격렬했다. 뭐라고? 그만둬.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아버지는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안 갈게요. 이 결정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왜 그래? 민지는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도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편지 봤어. 실망이야.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치료받아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나만?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TV에서 동성애 반대 토론이 나왔다. 그건 비정상. 그런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둘은 재회했다. 민지가 먼저 왔다. 미안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나도. 이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둘은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효과 없었다. 민지의 디자인 회사도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가 개인 생활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일이에요. 이 태도는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민지는 실직 위기에 처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은 선택을 해야 했다. 우리 공개할까?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그래. SNS에 사진을 올렸다. 우린 사랑해.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친구는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역겹네.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었다. 이 공개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이게 뭐야? 지은은 엄마, 받아들여줘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대치했다. 아버지가 끊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들은 감정적 절정이었다. 공개 후 둘의 삶은 변했다. 지지는 늘었지만 적대도 커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소송을 고려했다. 차별이에요.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승산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다. 민지도 실직했다. 클라이언트 이탈 때문이었다. 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제 3이에요. 어머니는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만 가끔 전화했다. 건강해. 민지는 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시위에서 동성애 반대자들이 둘의 사진을 들고 비난했다. 비정상, 지은은 TV를 보며 울었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우린 강해.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컸다. 지은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민지도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버린 게 맞을까? 과거 남자친구가 연락했다. 돌아와. 민지는 망설였다. 이게 쉽지. 하지만 지은을 생각했다. 안 돼. 이 선택은 그녀의 각성을 가져왔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민지도 독립 디자인을 했다. 하지만 어려웠다. 돈이 부족했다. 어떻게 하지?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같이 버티자. 이 과정에서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민지를 속였대. 거짓 소문이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그래? 친구는 내가 이상하니까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썼다. 우린 사랑해. 받아들여. 민지의 가족이 변화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해하려 해.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요. 아버지는 여전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희망을 주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건강히 지내 라는 메시지가 왔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둘은 결혼을 생각했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다. 해외로 가기로 했다. 미국으로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둘은 모금을 시작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 지연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은 포기할까 말했다. 민지는 안 돼. 이 시련은 둘의 결의를 다졌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친구 몇 명이 참석했다. 축하해. 둘은 행복했다. 하지만 귀국 후 현실이 기다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지은의 어머니가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의 지은은 울었다. 민지의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오랜만지라는 전화가 왔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았다. 민지도 마찬가지.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귀국 후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였다. 민지도 성공적인 디자인을 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우린 해냈어.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과거의 따돌림이 떠올랐다. 민지도 가족과의 화해를 노력했다.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이해해줘. 아버지는 노력할게. 이 대화는 감동적이었다. 지은의 어머니도 방문했다. 민지, 잘 부탁해. 민지는 네 라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가 보였다. 동성애 지지 운동에 참여했다. 우린 싸워. 이 활동은 둘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있었다. 죽어라 라는 메시지.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는 무시해. 최종 고조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책을 쓰자, 자신의 이야기를. 민지는 동의했다. 조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용감한 이야기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지라는 비판. 둘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가족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받아들이게. 이야기의 끝에서 둘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 건강, 시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아니. 결국 이 선택이 옳았을까?